네, 오늘 강동진 박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계속 안 오시면 미국으로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 가지 전략을 들어봤고요. 저도 사실 미국 시장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해외 증시 그리고 외신에서 보는 이번 주 주간 전망 간단하게 보고요. 다음에 G20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고요. 다음에 지난주에 애플 아이워치 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대책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했는데 답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도 보고 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그리고 지난 주말하고 사이에 외국인들의 투심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이 G20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먼저 맨 앞에서는 CNN 머니의 이번 주 주간 전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밤에 프레지던트 데이로 하루 휴장입니다. 오늘 밤, 그러니까 월요일 증시가 휴장이고 지금 연휴를 보내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신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 지난 금요일은 월마트 실적 때문에 중간에 급락했다가 다시 급반등을 했으니까 이거는 중립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밤 프레지던트 데이, 글쎄요. 당초 북한의 핵실험 예상 날짜로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프레지던트 데이였었고 그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이 오바마 연두 교서였는데 이미 북한은 이걸 다 알고 한 발 앞서서 핵실험 카드를 터뜨려버린 거죠. 아무튼 미증시 S&P 500 지수가 벌써 7주째 상승 마감, 그러니까 올 2013년 들어서 7승 무패 전설적인 기록을 유지했고요. 이제 누가 봐도 지금 조정의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는 만큼 금주에는 주택지표와 제조업지표가 과연 차익 실현의 계기가 될지 여부를 지켜보자는 설명입니다. 이 경제지표 일정은 나와 있긴 한데 미리 봐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대응해도 늦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 보시죠. 국내 시총 상위주를 전부 이 환율 때문에 요즘 고통이 컸는데 그래서 은근히 좀 G20을 우리가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로이터 통신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G20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중량감에 비해서 항상 그 결과는 글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런 식으로 정말로 너무나 보편타당해서 심지어 와닿지가 않는 그런 수준인데요. 여기서도 이번에 환율 전쟁은 없어야 한다 하면서 일본을 또 압박을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재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환율 전쟁은 없어야 되지만 누구를 지적하지는 않았다. 이런 거죠. 이 사진에 보시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G20 정상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에 대해서 지적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보다 보니까 최근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을 떠올려 보면은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정부나 미국 금융계의 입장은 일본 정부의 지난 몇 달간의 인위적인 엔화 약세 시도에 대해서 사실상 용인하겠다,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버냉키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입장일 것이고 또 이것이 결국 미국 금융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저런 입장인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G20에 대해서 앞에 보신 제목, 환율 전쟁은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일본의 언급을 왜 안 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85년 우리는 88 올림픽 앞두고 경기장 짓고 다리 놓고 바쁠 때 플라자 합의라는 게 열렸는데요. 이때만 해도 신자유주의라는 걸 미국에서 한창 홍보하고 다니던 시기였는데 그런 미국이 정말 비자유주의적으로 협상을 하다가 일본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높이고 달러 강세를 좀 내려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 앞에 있던 냅킨에다가 볼펜으로 적어서 자,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이만큼 이렇게 고정 환율제 컨셉으로 이 정도로 만들어서 앞으로 간다 하고 회의를 끝내버렸다는 거죠. 근데 당시 일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 제일 큰 단골 손님이 결제 수수료 좀 깎아달라는데 이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일본은 그 후로 엔고와 함께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게 됐죠. 이런 원죄에 대해서 일종의 부채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앞에서 각국 정상들 20명의 사진을 보셨지만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당시 플라자 합의 때 단체로 편을 먹고 일본을 코너에 몰았던 이 나라들인데 지금 현재 G20 대표들은 85년도 당시에 각국 재무부나 중앙은행에서 한창 사무관, 서기관, 이코노미스트 이런 걸로 활동하던 실무자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소셜 포지션이 올라가서 G20 정상회담에 왔다고 해서 과연 어떤 얘기를 일본에다 대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차원이죠. 두 번째,
무기한 양적 완화라는 이 표현이 사실 미국 연준이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것이고, 그러다가 유럽 ECB도 곧 따라했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죄 없는 자가 일본에 돌을 던져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다. 나머지 나라들은 또 여기서 어부지리를 본 게 통화 수합이니 이런 거 통해서 그렇게 양적 완화로 미국과 유럽이 찍어낸 돈을 다 나눠서 빌려간 국가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 지금 미국이 잘 아시는 대로 재정 적자 때문에 한동안 국채를 계속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미 국채 보유량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는 반면에 현재 제2 채권국인 일본은 미 국채 보유량을 점점 늘리고 있는 대조적인 움직임이라서 아마 올 하반기 정도면 일본이 미국 최대 채권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들어보시니까 뻔하잖아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잘 보이려고 눈치 보는 건 당연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저런 입장이 결국은 G20의 이런 분위기를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G20 정상회담에 대한 외환시장의 반응을 봐야 되겠는데요. 항상 우리는 뭐 경제적 관점으로 시장에서 뭐라고 반응을 나타냈는지가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달러엔 환율의 반응입니다. 바로 이 금요일이 G20이었는데, 보시다시피 G20에서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뭐 제재나 아니면 좀 불편한 내색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이 예상 때문에 달러엔 환율이 일시 급락했다가 그만큼 전날 내려온 것만큼 되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G20은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제 사견이 아니라 시장 반응이니까 G20 혹시 보고 있으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이미 한번 애플이 신제품으로 손목에 차는 시계 형태의 스마트워치를 개발 중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요거를 인용하는데요. 유력 예상도라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예상도입니다. 확실히 이게 지금 찍어내고 있다는 게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크게 보시면은 여기서의 핵심 기술은 보시는 대로 곡면,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동그라니까요. 여기에 딱 맞도록 휘어진 유선형 액정하고, 뭐 옛날에 이 전격 제트작전 영화에 나오는 대로 시계에다 대고 그야말로 이렇게 뭐 키트 뭐 말을 하면 이거를 인식해서 지도를 찾아주고 각종 정보가 검색되는 음성 인식 기능이 핵심이라고 하고요. 또 단순히 작게 만든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보시는 대로 웨어한다는 표현이 있죠. 미국에서는 시계도 입는다고 표현하고 심지어 향수도 웨어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즉 몸에다 직접 입히는 이런 신개념으로서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런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대해서 우리나라 삼성, LG도 좀 대책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명불허전 이 스마트폰 타블렛 PC계의 전 세계 수량으로는 1위 삼성전자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여기에 대한 외신 내용을 또 보시죠. 이것도 역시 외신을 타고 나온 내용인데요. 삼성전자의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지난 주말 전자제품 전문 사이트 슬래시기어에서 삼성도 역시 갤럭시 워치라는 애플의 아이워치 대항마를 일찌감치 준비 중이었다 라고 하면서 배경화면이 어디에선가 새어나왔다고 이미지 파일을 올려놨는데, 애플의 제품이 아이워치니까 이거 갤럭시 워치 하면 좀 너무 따라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어티어스 이런 모델명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과 애플이 한때 법정에서 좀 험하게 다투기도 했지만, 이렇게 선두그룹 간의 경쟁과 도전은 결국 업황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기술 혁신도 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 이게 진짜라면은 한 요 정도 크기의 시계 화면에 이런 게 등장을 할 것이고, 여기 보시는 대로 배터리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화면을 흑색으로 하라면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제 삼성 측의 지금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외신에서 이렇다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자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첫날, 사실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복불복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미국이 보합으로 끝났기도 했고요. 또 오늘 밤에 프레지던트 데이라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아시아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진 않고 그냥 3일 연속의 연휴를 즐기고 있을 것 같은데,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일단 3개월치 흐름을 보시면은요, 1월 달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투심은 많이 좀 좋아졌고, 한국 주식의 비중을 늘리려는 이 투심이 확인되고 있는데, 60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0선 위로 올라와서
60.98 현재 나타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지수대보다는 약간 높게 외국인들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62를 넘어가면 2000선 위로 본다, 이렇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첫날 글로벌 마켓 나우 전해드렸습니다.